자기소개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역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영상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많이 써 있는 내용을 써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나오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공적합성 관련 내용인데 한 줄만 써줬거나 한 단어만 써 있다. 그래도 나한테 중요하다면 그거를 풀어내는 거. 그 텍스트, 학생부란 텍스트를 컨텍스트 맥락으로 풀어내는 거. 이것이 자소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조하거나 뭔가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변명할 게 있다면 이 자소서에서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자소서 의미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저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는 0점 처리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소서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 전남대, 부산교대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한양대 뭐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죠. 그죠? 10만 양병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경쟁률 세겠죠. 그 다음에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는 교과 전형이라 자소가 없고 숙명인재 2는 있는데 1은 자소서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수능 이후에 자소서 제출하는 이런 대표적인 대학 2개를 들고 왔는데 수능 성적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그죠? 수능 성적이 점점 오르고 있다면 수시 납치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자소서 입력을 안 하면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은 좀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좀 많이 틀리는 거 좀 해볼게요. 모집단이 학업이 아니라 다른 공부 강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해서 훌륭한 국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화여대 국문과는 나와서 국어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어교과가 아니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썼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검사가 하고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군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육군사관학교가 군검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학업이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학과 공부에 충실하다고 해도 지금 뽑아줄까 말까인데 모집단이 학업을 강조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졸업 후 진로는 소략하게 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역량을, 고등학교 때 역량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미래에 뭘 하겠다는 것보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학업 계획을 막 단순 나열하는 애들이 있는데 학업 계획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학업 계획을 쓸 때는 커리큘럼 찾아요. 학과 홈페이지 가서. 그래서 자기 지원 동기와 관련된 커리큘럼 한 2개를 잡아내요. 2-3개 정도를 잡아내서 그 커리큘럼이 내 지원 동기하고 왜 관련이 있는지, 그다음 그 커리큘럼의 특징이 뭔지, 그 과목의 특징이 뭔지, 나는 왜 이걸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쓰는 거지. 이게 단순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남학생은 군대 갔다 와서 뭐 하겠다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 이제부터 이제 항목별로 좀 들어가 보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1번은 학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2번은 교내 활동 위주로 물어보는데 1번과 2번 차를 자꾸 물어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같은 거니까 내년에 합쳐져요. 현재 2학년, 1학년은 1, 2번이 합쳐진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1번은 좀 아카데믹하게 쓰는 거예요. 학자처럼. 공부하는 과정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 중심으로. 그다음 2번은 액티비티한. 활동 위주로 좀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학업 역량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또 인성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4번은 자율문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번과 2번이 좀 헷갈리는데 같은 거다. 약간 표현 방식만 이렇게 달리 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성이라는 건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뭐 리트머스 시험도 저희고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거 치환해서 설명하면 좋다. 4번 같은 경우 대학의 자율문항인데 주로 지원 동기 문항이라고 하는데 발전 가능성 위주로 측정한다. 발전 가능성 위주로 측정한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을 합니다. 저희 대학고등학교 애들은요, 다 색깔별로 학업 역량 다 파란색 칠하고요, 전공정답성 칠하고 이렇게 색깔별로 칠해서 면접 시즌 될 때는요, 25문제씩 뽑아오면 100문제예요, 벌써. 제가 좀 전에 면접 했었거든요. 면접 강의할 때 저희 대학고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100문제 뽑아옵니다. 색깔별로. 왜 이렇게 4가지로 하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학에서 이 4가지 평가 요소로 다 수렴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이 4가지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 간다. 기계공학과의 전공 적합성은 뭘까요? 과목으로 따지면 수학이나 물리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학생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쓰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진짜 날렸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학업의 기울은 노력과 학습 경험. 학업이라고 했잖아요. 교과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라고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분명히. 아니 이거를 교과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라고 하면은 3, 4, 5등급 애들은 받은 게 없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내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학업을 뭘로 이해하면 된다? 탐구 역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탐구 역량.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 1, 2, 3. 이게 공통문항 체제로 바뀌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문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1번이었던 지원 동기가 4번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메모하십시오. 3문장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결과 끝나고 3문장입니다. 3문장. 외우셔야 돼요. 3문장 안 쓰면 재수입니다. 재수라고 쓰세요. 3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자는 몇 문장 나오냐? 천자는 몇 문장 나오냐? 보통 얘들이 60자에서 한 150자 사이 씁니다. 그럼 100자로 퉁치면 한 10문장 개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문장 정도 개요로 짜면 되는 겁니다.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설명했고요. 교내활동 3개. 그럼 몇 개 써야 되느냐? 3개 쓰는 애들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개, 그다음 1개다. 그럼 1개 쓰는 애도 있냐? 일반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쓰는 애들은 뭐 동아리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서울대 의대 쓰는 걸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한 걸 쓰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개 또는 3개다. 그럼 2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2개는 배우고 느낀 점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3개는 활동의 어떤 그 양적으로 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 많은 애들은 주로 3개를 씁니다. 2개 또는 3개라고 아시면 되고요. 배우고 느낀 점 몇 문장? 3문장. 최소 3문장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학교 생활 중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이거는 고등학교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거.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생활 중입니다. 예. 그래서 배려나눔 협력 갈등 걸 이게 헷갈리시죠? 이게 4개잖아요. 4개인데 4개 쓰면 재수입니다. 3개 써도 재수입니다. 2개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배려 하나 쓰면 됩니다. 아니면 협력 하나 쓰면 됩니다. 2개 쓸 때는 배려 하나, 협력 하나 이렇게 두고 나눔 하나, 갈등 하나 쓸 수도 있죠. 그럼 만든 의도는 뭐냐? 만든 의도는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니까 배려, 나눔, 협력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만든 사람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하고 진화한 거죠. 그래서 1개 또는 2개를 쓰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실천한 사례. 이게 애들이 헷갈려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본인의 역할을 쓰라는 뜻이에요. 본인의 역할. 본인의 역할이라고 메모하세요. 일단 본인의 역할. 일단 배우고 느낀 점 3문장. 그 1번, 2번, 3번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공통문항이라고 한다. 공통문항이라고 한다. 그죠? 이 1, 2, 3번 공통문항이라고 하죠. 4번 자율문항인데요. 대학별로 달라요. 이 4개 안에서 4개를 물어보거나 2개를 물어보거나 연세대 보면 동기하고 노력까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연대나 중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대학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서울대 쓸 건데요. 서울대 쓸 거면 독서가 들어가요. 서울대 안 쓰면 이 4개 안에서 돌려가서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대학에 뭐는 들어가 있다? 100%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다. 애들이 물어봐. 너 왜 4번 안 써 임마? 4번 중요한데.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대학을 아직 안 정했는데 4번을 어떻게 정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4개 안에서 쓰는 거니까 지원동기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원동기 쓰는데 노력과정 안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써도 되는 거죠. 4번은 대학의 니즈, 수요가 아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문항이다. 선생님들이 1, 2번을 좋아한다면 대학은 4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4번 문항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현재, now and here에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일을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얘기 쓰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일을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필기를 했고요.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동덕여대, 세종대, 숙대, 차이과대학, 이화여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국어대학. 이 대학은 4번이 없어요. 4번이었으면 땡큐인가요? 땡큐일까요? 대구교대, 청주교대, 이화여대, 초등교가 4번 없죠? 4번이었으면 땡큐일까요? 땡큐가 아니죠. 4번이 없다는 거는 지원 동기를 쓸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지원 동기를 쓸 수 없다는 건 되게 지금 부족한 자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1번 또는 2번 문항의 지원 동기나 진로 희망을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됩니다.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이 없으면 더 번거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청주교대 썼다. 4번을 못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 3번에는 왜 못 녹이나요? 3번은 인성문항이기 때문에 녹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은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에 녹여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지도하냐면 2번 문항이 활동이 3개잖아요. 그 활동 3개 중에 활동 하나를 드러내서 그거를 지원동기 문항으로 만들어요. 4번 특히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동기를 2번 문항 하나에 넣어주는 거죠. 확실하게 지원동기를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보통 2번에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책 3권 쓰는 건데 잠깐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루틴입니다. 이게 클리셰죠.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준 책, 전공 통섭책, 전공 심화책 보통 이렇게 3권 하는데 서울대 뭐 간단하게 하면 독서를 쓰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독서 감상문을 쓰면 치명타입니다. 이건 서울대는 독서로 시작해서 독서로 끝나는 학교예요. 그래서 1번에도 독서 넣으셔야 되고요. 4번에 당연히 독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3권을 고르는데 단순 독서 감상문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단순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자기 지원 동기나 진로 희망을 녹여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서울대 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쓴 학생 걸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이 지원 동기나 진로 희망을 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독서 감상, 이 학생은 경제학과 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독서 감상문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5개, 5문항이 됩니다. 이건 특별법에서 만든 대학이라요. 여기 뭐 토익성 써도 되고 막 모의고사 성적 써도 됩니다. 안 걸려요. 고등교육법에 만든 대학이 아닙니다. 자, 연대고대 이렇게 글자 수만 같아요. 동기하고 선생님 다른데요? 아니 연세대 거 설명해 볼게요. 연세대 거 보세요. 이게 연세대 건데요. 노력한 동기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측정하다 보면 이 학생 선발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묻고 있는데 글자 수만 다른 거죠. 경쟁대학이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결대. 그죠? 예. 보시고요. 중대, 경희대, 건대, 외대가 4번 문항이 같았는데 외대가 작년에 4번 문항을 뺐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땡큐가 뭐죠? 연대, 중대, 경희대, 건대가 4번 문항이 같다. 이 4개 대학 쓴다면 뭐 경영학 걸 쓰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4개 뭐 4번 문항이 똑같으니까 좋죠. 그죠? 뭐 대부분 이렇게 4개를 쓰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연대, 중대, 경희대, 건대 동기와 노력 과정 묻고 있다. 보시고요. 성균관대가 올해 조심해야 돼요. 4번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성대 지원하는 애들 작년 거 보시면 안 돼요. 모집 자율문항이 바뀌었다. 서강대는 그대로네요. 선택한 이유 동기네요. 지원 동기잖아요. 선택한 이유니까 됐고요. 한양대 자소서 없고요. 이화여대 4번 문항 없고요. 중요대학만 시립대 조심해야 돼요. 시립대는 학과별 인재상을 묻는다는 게 정말 조심해요. Z점수 보고 전 과목 반영한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자소서가 학과별 인재상 상위 11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학과별 인재상 묻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컴퓨터과학부는요. 수학하고 과학 잘하는 애들이 좋대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잘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협업이 있어야 된대요. 이 3가지 요소를 묻고 있어요. 뭐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컴퓨터과학부 학생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실제 평가한 겁니다.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잘했어요. 그리고 면접으로 검증했어요. 면접 있는 대학이죠. 그 다음에 사회성 있는 애들이에요. 평가하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학과별 인재상을 묻고 있다. 그죠? 모집 요강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학과별 인재상이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있고 모집 요강에도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대학만 동국대 4번 문항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대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홍익대 학종인데도 최저학력 기준을 묻고 있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3가지를 묻고 있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숙명이 이제 1은 자소가 없는데 2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의 핵심은 우리 4번 문항까지 달려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항 끝나면 끝납니다.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이 남다른 학생입니다. 자,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게요. 학업 역량, 서울대는 학업 능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업 성취도라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성적이 안 좋아. 그럼 탐구 역량으로 발현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탐구 역량으로. 그렇죠? 이게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어를 하도 좋아해서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이건 성적이라는 알약을 파란색 알약을 드시지 마시고 빨간색 알약, 학업 역량이란 빨간색 알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A와 B 서로 다른 학생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중학교 재학 중 안 되죠. 틀렸죠? 자, 그다음 보세요. 공부하는 걸 좋아한대요. 독서, 무슨 독서? 무슨 토론? 무슨 책? 뭘 열심히 했죠? 이런 거 추상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채점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안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추상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자소서 지도할 때 99%가 이거에 걸려요, 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이미지네이션 되게 써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B는 구체적인데요? 이게 구체적입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저하고 용어를 좀 통일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와 나열이라는 말은 다르다고 봅니다. 평가자, 그러니까 지원자의 역량이나 배우고 느낀 점이 드러나지 않고 평가자가 관심이 없는 정보를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건 나열입니다. 1단원씩 8단을 8일 동안 풀고 또 다른 8단을 나머지 8일 동안 풀고 채점하는 걸 3개월 동안 반복했다. 이게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입니까? 전혀 본인의 지원자의 역량이나 배우고 느낀 점 드러나지도 않고 평가자가 관심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어 있지 않아요.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열하는 거죠.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 있지 않죠. 이게 이제 1번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겁니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학업 성적 향상 방법을 소개하는 거죠. 단편적인 능력을. 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소서는 너무너무 식상합니다. 너무 많이 써요. 진짜 자소서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쓴 1번일걸요. 예,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전화로 지구과학 학습 방법을 상담하고 있으니까 지구과학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구과학 선생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애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외웠습니다. 전 과목 학습 방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개념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 이 학생이 개발한 거예요? 개념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푼 거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이렇게 안 합니까? 진짜 피타고라스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수학 천재인 피타고라스가 이런 거 보면 와, 수학이 이런 방법이 있나? 답이 없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자, 이 NG 사례 보세요. 2개 대학만 들고 왔는데 모든 대학에 학종 가이드북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짜증나나 봐요. 그러니까 학종 가이드북에 비싸게 만들고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학습 방법을 쓴 거죠. 단국대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학습 방법을 쓰는 게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그냥 다 넣어놓는 거죠. 이건 어때요? 이 학생 보세요. 윤리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성선설 성악서 학교한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흥미가 생겨서 그거를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방과후 수업까지 참여하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지적 호기심이 수업 시간에 생기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제가 애들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너무 미천을 드러내네요.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이나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로 가는 거죠. 학습 방법 썼나요? 1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공부의 일련의 과정, 호기심이 해결되는 과정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원하는 전형적인 1번. 제가 자소서 책을 많이 낸다면, 교과서를 낸다면 1장 1절을 넣고 싶습니다. 이 학생. 상위권 대학 됐습니다. 철학과에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까 봤던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소주제로 한두 줄 쓰는 건 되지만 전체를 이렇게 지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서 심화탐구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게 자소서의 가장 요새 트렌드입니다.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PPT는 너 갖고 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성적이 좀 나쁜 학생들이 있어요. 학종 쓰는 애들이. 근데 수상 경력도 없고 학교 활동도 적은 학생들은 그러면 학습 방법을 쓰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기울이 좀 약한 거기 때문에 학습 방법을 쓰되 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문제 탐구 과정, 그 다음에 해결 과정, 몰입했던 과정을 쓰되 좀 지속적으로 했던 활동.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교 와서도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학습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성적이 중하위권 애들은. 그래서 좀 예외를 두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런 학생들은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제가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꽂혔다고 써야 됩니다. 저희 학생들은 학자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한 애들이 아닙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만 들어요. 동아리를 몇 시간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특히 특목고 애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의 시작이 수업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평가자들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반드시 시작했다고 써야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러면 2번은 왜 들고 왔느냐? 저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2번과 3번이, 3번과 4번이 또는 1번에 활동 3개를 썼으면 활동 1과 활동 2와 활동 3이 2번에 활동 3개 썼으면 활동 1, 활동 2, 활동 3이 분절돼서는 절대 안 돼요. 연계되고 확장되고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 1번 보셨어요? 1번 잠깐 보세요. 1번 보시고 1번 본 다음에 2번 보세요. 분절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자들 극단적으로 제가 모 대학 물어보니까 자소서 몇 분 만에 보니까 3분 만에 본다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소서 내용 자체가 분절돼 있다면 활동이 분절돼 있다면 읽기 힘듭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고만고만한 자소 읽다 보면. 그래서 활동이 연계되고 확장되면서 스토리가 되면서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야 좋다는 거죠. 1번과 2번이 이 학생은 분절되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분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과정인데요. 여기서 자소서 쓸 때 5단계 과정인데요. 이 동기라는 거는 대학에 대한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학교 활동에 대한 동기예요. 이거는 학교 활동, 뭐 동아리나 자율활동 뭐 이런 것들 학교 활동에 대한 동기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영문과 가는 애들은 영어 동아리 들잖아요. 화학과 가는 애들은 화학 동아리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숨겨진 전제가 뭐예요? 숨겨진 전제는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의 동기는 안 써도 되거나 소략하게 3문장 이상 쓰면 재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학교 활동의 동기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과정은 뭐다? 이걸 다른 말로 심화탐구 활동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겨서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심화탐구 3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나 경험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이렇게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자기소개서라고 하고 말로 한 면접인 거예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동기가 소략한 글이다. 자소서는 독특한 글쓰기 형식입니다. 4,500자 또는 5,000자 글이기 때문에 동기는 이미 학종은 숨겨진 전제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게 뭐다? 이겁니다. 이거. 결과, 의미, 변화. 이 3개가 가장 중요한 자소서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동기를 어떻게 채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동기는 의도인데 동기를 어떻게 채점하죠? 동기는 채점할 수 없는 거죠. 뭐 선언하고 다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합니까? 한번 볼까요? 이건 초고인데요. 이 학생 초고인데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초고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거친 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골 학교 학생이에요. 강원도 학생인데요. 인문반이 22명이에요. 극단적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정시로 가면 되죠? 정시 못 갑니다. 한 명도 못 갑니다. 수시에 인문계 22명 학생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에 집중하고 있죠. 학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소 이렇게 공개했는데 출처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거라. 네. 그래서 근데 이 학생 좀 이상한 짓을 해요. 동아시아사 공책을 공유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공책을 공유한다는 거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책을 가려야 되잖아요. 협력의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얘는 동아시아사 진로 선생님한테 제가 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애들이 공책에다가 형광펜도 칠하고 포스트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진짜 협업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과가 사회과학부를 성균관대 사회과학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뭐냐면 인문과학 혼자 공부하는 거라면 사회과학은 배운 걸 공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동아시아사 공책을 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나만의 교재가 우리의 교재가 됐다라고 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보냈어요. 저한테. 공부가 즐거워졌대요. 공부가 즐거워졌답니다. 여기까지 쓰면 안 돼요. 절대로. 내신 2점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동아시아사 공책을 깠으면 국영수도 까야죠. 다른 공책도 까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제 말로 하면 후속활동, 추연계활동, 행동 실천 적용으로 결론 쓰기 방식을 바꿔야 잠자는 교수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 쓰기 방식을 좀 행동으로. 선생님들 여기 학생부도요. 제발 인식서술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탁월하다. 이렇게 인식서술로 하지 마시고요. 뿌듯했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었다. 이렇게 인식서술로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끝내면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인식서술로 쓰지 마시고 행위서술로 끝낼 때 제안했다, 제의했다, 참여했다, 독서했다. 이렇게 행위서술로 써야 채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채점할 때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위주로 행위서술로 위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발전한 거죠. 저희 학교도 충북 음성 꽃동네, 예전에 있었던 학교 충북 음성 꽃동네 갔다 오면 애들이 막 오는 버스에서 엉엉 울어요. 남학생들이. 와, 얘네 많이 성장했구나. 근데 돌아오면 월요일 날 똑같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직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 성장한 거 아닐까요? 후속활동으로 이어질 때 행동의 변화가 이어질 때 이 학생은 성장한 겁니다. 또 볼까요? 서울대 사회교육과 동기입니다. 동기, 이런 동기가 있죠. 이 학생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죠.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결과,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알게 됐다. 팩트를 알게 됐다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쓴 거죠. 내신이 1점대가 아니면 전 뿌듯했다로 끝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의미 있었다, 좋았다, 뿌듯했다는 건 1점대는 하는 짓입니다. 1점대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죠. 이렇게 쓴 거죠, 얘가. 봉사활동이 참여하게 됐다. 토론하는 계기가 됐다. 행동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쓰기 방식을 행동 실천 적용으로 이을 때 이 학생은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쓰기 방식을 추 연계 활동, 후속 활동으로 이을 때 상당히 괜찮은 자소가 나온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서술어를 행위 서술어로 이끌어라. 어떤 활동을 했다, 독서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행위 서술어로 이끄는 것이 좋다.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일화가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 학교는 활동이 일어나겠죠. A라는 활동이 있었다. 활동을 통해서 애들은 많이 깨달아요. 애들은 활동을 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깨닫습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100점 주고, 노력하겠다는 건 70점 주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로 이끌면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소서 글쓰기 핵심은 임팩트 있는 결론입니다. 이게 평가라는 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채점 포인트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이 세 개가 서로 어울려질 때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라. 2번.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하게 활동 위주로 쓰는 겁니다. 활동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는 말이 많아요. 서강대 뭐 성장 가능성, 서울대는 전공적 합성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뭐 이런 말 하고, 중앙대나 고려대는 뭐 계열 적합성이라고, 지방대는 뭐 전형 적합성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죠. 다 같은 말이라고 보고, 아무튼 전형 적합성은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은 넓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뭐다? 역량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A, B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다른 학생인데 이렇게 애들이 써갖고 와요.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써갖고 옵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우리소개서예요. 한별단 소개서고 영자 신문반 소개서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안타깝죠. 애들이 자기소개를 못해요. 자기 담임쌤, 자기 친구, 자기 학교 소개는 잘하는데 자기소개를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이 학생 보십시오. 이 학생이 제주도 MN 난미 때, 이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학생 얼굴이 아닙니다. 이런 활동을 한 학생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도한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주도 MN 난민이 이슈가 됐을 때 모의 유엔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케냐 대표로 나가서 토론을 하고요. 이거를 내 이름은 용비라는 책으로 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 면접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7번에 써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9번에 써 있을 거 아닙니다. 7번과 9번은 전혀 보지 않은 애들 서류로만 학생부를 보고 자소서를 볼 텐데, 학생부만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을 수 있을까요, 평가자가? 50시간 연수받고 학생부를 처음 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것도 15장 미만의, 올해 같은 건 대부분 15장 미만일 텐데 7번과 9번을 이을 수가 있어요? 학생부는 분절돼 있는데 7번과 9번이 분절돼 있는데 이렇게 이어야 자소서죠. 이렇게 이으면은 자소서라는 거죠. 이게 면접이죠. 그러니까 자소서와 면접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절되어 있는 학생부를 스토리로 완성시켜주고 연계해주고 확장해주고 적용해준다. 7번과 9번을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거를 학생부라고 하고 팩트의 나열이고, 이렇게 쓰면 자소서하고 면접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활동을 가지고 그대로 노란색 땡땡땡 박습니다. 이렇게 받고 딱 쓰잖아요. 100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소서는 100일장이 아니라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는 100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딱 박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읽은 다음에 이걸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팩트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을 수도 있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할 건 없지만 학생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팩트, 학생부의 팩트를 자소서로 연결한 거죠. 팩트를 스토리로 만드는 거죠. 이게 자소서의 기능이죠. 그럼 학생부만 왜 내면 되지, 자소서를 왜 내느냐? 자소서의 존재 이유가 스토리텔링,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역량이 자소서, 이 스토리텔링 기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박은 거죠. 그럼 이 학생이 가장 중요한 역량, 앞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학생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였다? 연계했다는 거죠. 학교 활동 A와 학교 활동 B를 연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스토리 A와 B가, 대부분 학생들은 이게 분절돼서 잊지를 못하는데, 역량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학교의 시그니처 활동 A를 B로 연계할 줄 안다는 거죠. 얘는 모의유엔대라는 활동을 독서라는 활동으로 연계하고 확장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 보세요. 자수 2번입니다. 옛날 카이스트 붙은 학생인데 졸업했습니다. 강원도 학생인데 2번. 원래 활동 3개를 썼는데 2개를 쓰니까 이 빨간색 줄이 늘어났어요. 배우고 느낀 점이 늘어나더라고요. 카이스트 학생입니다. 졸업했습니다. 올해 졸업 학생. 그래서 빨간색이 늘어나더라고요. 확실히 2개를 쓰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자소서 2번에 활동 2개를 쓰면 배우고 느낀 점이 늘어나더라. 이 학생 보세요. 안양 학생인데 동국대 역사교육과 간 학생이거든요. 역사교육과 갔습니다. 3점대인데 뚫었어요.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잘 쓴 자소서입니다. 활동 3개를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속은 거예요. 아, 제가 분명히 읽을 때 활동 2개였거든요. 근데 합격했다고 해서 다시 보니까 3개예요. 저도 전문가인데, 자소서 전문가인데 속은 거예요. 왜 속았죠? 이 학생이 글을 너무 잘 써요. 활동 3개를 2개처럼 쓰고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그렇지 하나로 익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동 1과 활동 2와 활동 3가 연계될 때, 한 방에 익힐 때 익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이 뭔지 아세요? 쾌변입니다.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한 방에 익힙니다. 얘 거 글은 한 방에 익힌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속았다니까요. 얘 꿈이 그러니까 연구원이래요, 국사. 잘할 것 같습니다. 2번의 핵심 애들, 서울대 간호학과를 보겠습니다. 전공적합성이라고 있잖아요. 간호학의 전공적합성 과목은 뭘까? 저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라고. 영어 쓰잖아요. 근데 활동 2개를 썼어요. 그래서 과학을 넣습니다. 과학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영어로 마무리합니다. 의대 다음으로 가장 영어 원서를 많이 보는 대학이 아마 경영이나 간호과일 겁니다. 의외로 애들이 수학하고 과학에만 집중하는데 저희 반 애들은 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반 간호과 7명 갔습니다, 작년에. 4년 전문대 2명, 4년제 5명을 뚫었습니다. 다 학종으로 뚫었습니다. 3번, 함께 할 때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이제 좀만 참으시면 이제 4번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인성, 직장이 힘드니까 협업사회성 리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협업사회성 리더십으로 치환해서 한다.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치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성은 사회성으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거 A와 B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애들이 실수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정해져 있다. 이게 뭐다? A와 B 전부 다 이 학생 지금 자기는 없고 다른 학생만 있는 거고 반만 존재하는 거죠.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해서 자기 속에서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 얘는 슈퍼그레이과 스투핏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소서 3번에 활동 3개, 4개는 재수입니다. 활동이 하나, 둘, 셋. 필패입니다. 소재는 되게 신선한데 필패입니다. 왜? 배우고 느낀 점을 못 쓰니까. 활동 1위 왜 슈퍼그레이스는 왜 슈퍼그레이시냐? 활동 하나를 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을 강조했으니까. 자, 이 학생은 성균관대 간 학생인데 빨간색이 뭐냐? 빨간색은 첨사간 건데요. 이 학생이 써갖고 왔길래 야, 네 역할을 좀 더 써봐. 네 본인의 역할을 써봐. 그러니까 빨간색이 늘어난 거죠. 본인의 역할을 3번에다가 추가를 한 거죠. 이게 저희 반 반장 겁니다. 저희 반 유리라고 반장인데 이화여대 갔습니다. 얘가 처음에 이 3번, 이거는 이제 완성본이고요. 합격했기 때문에 공개합니다. 저희 반 반장인데 처음에 읽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반장을 그냥 직업처럼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읽어보니까 그 난생소라 하더라고요. 반장을 위해서 태어난 애예요. 읽다 야, 너무 황당하다. 이게 뭐냐. 그래서 좀 리더십이 좀 손상될 걸 극복하는 과정을 쓰는 겁니다. 그죠? 라이온킹처럼 심바가 정글에 버려지잖아요. 무파사에게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극복하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늘어나면서 3번이 리더십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잘 썼습니다, 진짜. 나눔 협력 2개를 썼는데 이게 왜 잘 쓴지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활동 2개잖아요. 3번인데 활동이 2개인데 이게 왜 우수할까요? 저는 되게 우수할 것 같은데. 100점입니다. 거의 100점. 활동이 2개인데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로 가요. 활동이 2개인데 하나로 익혀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평가자가 익기가 편해요. 활동이 2개인데 하나로 익힌다는 거예요. 활동이 2개인데 나눔 협력 2개 썼는데 하나라고요. 한 방으로 익힌다는 거죠. 2개를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까 3개를 쓸 거면 동국대 역사교육과 애들처럼 써야 되고 2개인데 한 개로 익힌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자소서나 학종이라는 건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자소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연계돼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동기하고 노력과정인데 연대과 예를 들어봅시다. 이 순서대로 써냐 물어봐요. 아니죠. 사관학과 애들은 동기가 뚜렷해서 노력하겠지만 대부분 애들은 노력하다 보면 동기가 생겨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원 동기는 뭐냐? Y죠. 우리 대학 왜 갔어? 우리 학과 왜 왔어? 그 다음에 노력과정 Y. 아니, how죠. how. 어떻게 노력했어? 얼마나 노력했어죠. Y하고 how죠.
Y하고 How죠. 근데 이거는 발전 가능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남이 부탁해서 선생님이 추천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돼요. 4번의 핵심은 지원 동기인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히려 도식화 했습니다. 예. 혹시 이거 쓰실 거면 제 거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Why, how. 근데 요즘은요, 하도 학종 경쟁이 세다 보니까 how much까지 보는 것 같아요. 학교 활동 양도 중요해요. 질과 양이 있다면 똑같은 거면 양도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우리 4번 하고 있죠. what과 why, how인데요. what이 아니라 이유, why, how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도 보세요. 이 학생은 도서관 사서가 되겠다는 건 진로 희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사서가 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 쓴 겁니다. Y와 How가 없다면 4번에 치명타죠. 이 경북대 학생 보시겠습니다. 수의과 쓴 학생인데 저 이런 자소 참 좋아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고 학생다워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수의과 애들이. 학생답잖아요. 어른이 쓴 글이 아니에요. 연세대 보세요. 이 자소는 왜 좋냐면 동아리에서 고민하면서 거기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원 동기가 저절로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동아리가 지원 동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고요. 고대 거 보면 경제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클러스터를 찾아간다든가 스터디를 한다든가 뭔가 해결책을 하고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번의 취지에 적합한 자소서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광운대 건데 활동을 3개를 썼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애들이 4번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원 동기 하나로 퉁쳐요. 어떻게 인생이 결정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지원 동기가 동아리에서만 나옵니까? 수업에서도 나오고 자율활동에서도 나오고 뭐 수행평가에서도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4번을 쓸 때 핵심은 활동이 저는 3개 정도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번의 핵심은 활동 3개를 통해서 지원 동기로 연결했다는 거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채점했을 것 같아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소서의 채점 딱 3개입니다. 먼저 이제 채점 전에 전제는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 수업 시간에 시작해야 된다. 그 지적 호기심이 수업 시간에 생긴 거를 문제점이 생긴 거를 심화 탐구 활동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 경험 결과가 산출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 본인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스트랩킹을 제작 판매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구체적 경험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예. 여기 보세요. 구체적 경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본인이 어떤 제안, 여기 있네요. 제안했다? 아, 너무 좋아요. 넘어갔나요, 지금? 네, 여기 있죠? 이제 구체적 경험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학생이 뭐 제안했다는, 여기 법령을 제안했다는 본인의 역할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 경험 결과와 이 본인의 역할이 등장해요. 채점할 수 있는 겁니다. 채점할 수 있게 쓴 겁니다. 이건 아까는 경영학과, 이게 기계공학과입니다. 좀 살펴보죠. RC 비행기 구조 원리 이용해 라이더의 추력 만들기 주제로 실험했다. 구체적 경험 결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본인의 역할 찾아요. 본인의 역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인의 역할 보여요. 채점할 수 있게 쓴다는 거예요. 아니, 다짐하고 선언하고 당위적인 내용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위적인 내용을 어떻게 측정해요? 얘들이 정치인도 아닌데 선언하고 다짐하는 걸 어떻게 채점합니까? 저희 학교 애입니다. 사관학과 원서 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써갖고 왔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군대 가면 꼭 죽어야 되냐? 군대 가면 꼭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얘 군대 가니까 우리 안 가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술로 한번 바꿔볼까요? 서술로 한번 바꿔보니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술로 한번 바꿔주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안 죽어도 됩니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참여하고 싶다. 행동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훨씬 좋아졌습니다. 찍으시고요. 교과 안에서 연계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 안에서 내가 국어교육과를 가고 싶어. 그럼 발표한 거 하나. 내가 윤동주에 대해서 관심 많아. 그럼 과제한 거 하나. 보고서 낸 거 하나. 독서 하나. 윤동주 시집 읽고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연세대에 있는 윤동주 박물관 가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이것까지 교과를. 내가 심리학과 가고 싶어. 통계학을 배우니까 수학도 한번 해보고 심리학하고 경제 합치면 행동경제학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교과를 넘나드는 거죠. 특히 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넘나들어야 돼요. 이걸 교과 간 연계, 대학에서는 간학문적 연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도 제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이게 왜 붙었을까요? 연세대 겁니다. 왜 붙었을까요? 제가 설명 진짜 목 찢어지게 했거든요. 왜 붙었습니까?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찾으세요. 구체적 경험 있나요? 아이들 구상해냈다? 본인의 역할이 있죠. 적어두었다? 팀 프로젝트에서 참여했다? 예, 그죠? 예, 학술제 발표했다? 본인의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상위권 대학은 구체적 결과까지 원합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채점 포인트라는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세요. 자,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꽂혀야 돼요, 무조건. 학자 아닙니다. 우리 학자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꽂혔다고 쓰세요. 방과 후 수업이든 클래스든 수업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심화탐구예요. 그리고 나서 주제 감상평정제에다 심화탐구 3. 심화탐구 3개 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써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동의 변화 쓰는 게 좋고, 내신이 안 좋으면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두 개 다 쓰세요. 내신이 좋으면 그냥 뿌듯했다고 써도 됩니다. 1.0이면요, 욕만 하지 마세요. 자소에 욕만 안 쓰면 됩니다. 욕만 안 쓰면 됩니다. 근데 1점대가 넘어가면 뿌듯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고 끝나면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심화탐구라고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교실 뒤에다가 플로트로 게시 좀 해주십시오. 교과 내 교과 간 연계, 특히 교과 내 연계가 상위권 대학. 이런 거는 지식확장형, 심화탐구형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대학이 좋아한다. 사고가 전이되고 유연한 사고, 확산적 사고를 하는 애들이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과 간 연계가 핫합니다, 요새.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해야 되죠? 대학의 수업 과정이에요, 이게. 이런 과정을 많이 한 애들을 좋아하죠. 왜? 대학의 수업이 잘 따라오니까.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고2, 고1은 논문 못 쓰지만 올해까지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쓰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수업 하시죠? 이런 걸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자율활동은 요새 학급 활동이 핵심입니다. 학급에서 진로활동, 독서활동 하는 거 학급 활동이 핵심이라 빨간색 했고요. K무클 했다. 못 씁니다. K무클라는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K무클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요. 당연히 경기도교육청 다 있습니다. 교과중점학교, 뭐 부천이나 과학중점학교 있고요. 중년 강좌, 소인수 강좌, 클러스터. 이거 온라인 강좌, 교실 온다. 경기 꿈의 대학, 경기 꿈의 학교, 인천 뭐 꿈드레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몇 번에 써야 된다? 이거 1번에 무조건 박아야 됩니다. 이게 희소성이 있어요. 누구나 교과 성적이나 세팅은 있지만 이런 거 없거든요. 저희 대학고등학교 좀 자랑 좀 하면 클러스터만 12개입니다. 클러스터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대학을 잘 가요. 4년제 대학률 1위입니다. 대학교 합격률이. 이게 왜 그러냐? 저희 학교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반장형은 뭐냐? 지가 반장인데 학급 소개하고 친구를 소개하는데 지는 소개를 못해요. 지가 교장이야. 학교만 소개하고 끝내요. 낭만형은 뭐냐? 커리큘럼 안 보고 가는 거죠. 섬유공학과인데 피부공학과거든요. 이름 피부공학과인데 피부공학과가 뭐야? 그랬더니 커리큘럼 안 보고 가서 모르는 거죠. 지가 가려는 학과도 모르고 갔어요. 저희 반 애가 그랬습니다. 천우신조형 갑자기 쉬는 시간 가다가 생물쌤 야 줄기세포 연구해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해봐. 그럼 갑자기 꿈을 바꿔요. 물리 전공한 놈이. 그럼 안 되겠죠. 우연성 남발하면 안 되겠고요. 자, 1번 공부 방법병 쓰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교대 사범대는 예외입니다. 왜? 선생한다면 학습 방법을 바꿔 성공한 애라면 나중에 교사 돼서 교수 학습을 방법 바꿔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범대들은 교대 유아교육 특성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습관형, 야자하고 보충하고 이거는 지적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를 했다?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호기심이 생겨서 몰입했어요. 공부는 쾌락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잠자는 교수를 깨울 수 있습니다. 점수 쓰지 마시고 역량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 외우시면 되겠고요. 활동 나열하면 안 된다. 나열은 자소서 글쓰기의 천적이다. 전공과 매칭해야 됩니다. 넓게라도 반복형, 곰탕 우리듯이 우리면 안 되겠습니다. 4번 거 2번에 받고 2번 거 3번에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형, 갈등, 친구들이 싸우고 막 갈등해요. 그걸 난 중개해줬다고. 거의 신부님,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읽다 보면 되게 그래요. 친구를 나쁜 친구 만들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있다. 문제는 내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랑 밥도 같이 먹으러 안 갔다. 이렇게 쓰고 극복을 해야지 친구가 문제 있다고 쓰면 안 됩니다. 언더스탠드가 뭔 뜻입니까? 밑에 서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학상장 애들 너무 이렇게 많이 써. 내가 멘토나, 저희 학교 멘토, 투토 잘 돼 있거든요. 멘토나 투토가 돼서 멘티를 가르쳤더니 배운 게 더 많아. 마음이 따뜻하죠. 우리나라에 멘티 없는 고등학교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교대 사범대 쓰는 애들은 선생할 애들이 멘토 멘티도 한 번도 안 하고 선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대 사범대 예외고요.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에 가서 학교 밖 멘토멘티한 건 영향이 큽니다. 효녀 심청형, 7살부터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고 일을 도와줬다. 그 7살짜리가 붙었어요, 연대 경영에. 그럼 6살짜리가 다음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5살짜리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점수화하지 않는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요. 4번, 거창하게 지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작년에 저희 반 인천대 환경공학과 쓴 녀석이 인천대 환경공학을 졸업해가지고요, 세계 미세먼지를 잡겠대요. 제가 불렀습니다. 교실 먼지나 좀 제거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창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쓰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뭐 아픈 사람 낫게 하겠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상투적 지원 동기. 이과 쓰는 애들은 분명히 안전공학과 쓰는 애들은 반드시 뭐 레고나 과학상자 나옵니다. 그죠? 책은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롭지 못해요. 이런 너무 식상한 책 쓰지 마시고요. 의대 쓰는 애들 반드시 자수 4번에 한 명 죽습니다. 아니면 암 환자가 등장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나열하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지원 동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를 슬쩍 넣으면 되게 이뻐요.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는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대학의 지원 동기는 살짝 넣으면 이쁩니다. 특히 자소서 면접에서. 직업은 10년에 뭐 3만 개 없어진다는데 진로 위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후속 활동으로 있자.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둘 다 써도 좋고 생각의 변화, 생각이 변한 과정을 담담하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행동의 변화가 이쁘네요. 그다음에 지식 확장, 진로 희망. 먼 희망이 아니라 지금 희망을 써보자. 공부에 대해서 정의해주는 것도 학생답고요. 전공에 대한 내재 동기 목표 써도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결과는 어디에 나오죠? 학생부에 나오니까 결과의 이면, 결과 이면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로 끝나지 마시고 뿌듯했다, 좋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끄지 마시고 의미의 뭔가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보시고요. 숫자, 수학이 5에서 모의고사가 내신 성적이 3으로 올랐다. 숫자로 끝나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숫자 3 때문에 내가 3으로 올랐기 때문에 수학이 좋아졌고 전공적 가능성이 생겼다고 그 숫자에다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선언하지 마세요. 저는 1등급입니다. 1등급 교수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채점합니다. 뭐 소도 아니고 1등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1등급 쓰지 말라니까 제 앞에 아무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쓴 애도 있었어요. 1등급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저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나 반장 했던 그런 구체적 경험.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역량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놀아줬던 얘기, 멘토 얘기 쓰는 것이 훨씬 멋있는 글쓰기 방식이 아닐까요? 저는 생명과학 1등급이나 이렇게 쓸 바에는 생명과학 책 읽은 얘기를 저 같으면 쓰겠습니다. 선언하지 마시고 다짐하지 마시고 당위적으로 끝내. 저희 학교 학생회장 봤죠? 저희 학교 학생회장 목숨을 바치고 군대 목숨을 바치겠대잖아요. 그렇게 당위적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구체적인 하우를 쓰시기 바라고요. 다짐하거나 선언하지 말고 구체적인 하우를 쓰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내지 말고 그 뒤에 두세 문장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고 선언하는 거, 당위적인 거 이런 거에는 채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면접하고 다니시 마시고요. 자소서 많은 어른에게 보여주면 글이 산으로 갑니다. 예, 유사도 조심하시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일회성 활동, 이게 또 중요한데요. SNS에 뭐 올렸다. 이건 교육활동이 아니죠.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자소서에 쓰시고 선생님들은 학생부 기록하실 때 일회성 활동 쓰지 마십시오. 대학들이 싫어합니다. 예. 유의사항 제출기한 꼭 기억하시고요. 저녁 12시인지 저녁 6시인지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고요. 문항 요구하는 질문 설명했고요. 지원대학이 건국대인데 동국대로 쓰면 붙겠습니까?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배움터라는 사이트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 배움터가 맞춤법 띄어쓰기 다 잡아줍니다.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시면 애들이 1대1이 아니라 담임이 선생님이 학생 지도할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맞춤법 띄어쓰기는 본인이 해결하고 가시고요. 중복된 내용 문구 없는가? 중복된 문구가 많으면 학교 활동이 빈약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제출 서류가 배치돼. 학생부에는 굉장히 활달하다고 써 있는데 자소서에는 내성적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나? 의심나면 1번 돌아가야 되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 너무 짧아요. 그래서 1번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 학업 역량이 남다른 학생. 2번 지원 분야에 강한 열정을 보이는 학생. 3번 함께할 때 돋보이는 학생. 4번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노력 과정이 구체적인 학생이고요. 1번 너의 학업 역량을 보여줘. 2번 너의 전공적 합성을 보여줘. 넓게라도. 너의 사회성을 보여줘. 너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대학이 평가 요소가 4개니까 자소서도 면접도 학생부도 자소서도 면접도 이 4가지 평가 요소로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고 자소서 면접은 학생들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 알약 드시면 안 되고 빨간색 알약, 학업, 역량, 사회성, Y, 하우 이 빨간색 알약 드시면 되고요.
자소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텍스트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많은 서류를 평가자가 나의 역량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호기심 생겼어요. 제 책상에 이거 붙어 있습니다. 맨날 헷갈릴까 붙여놨습니다. 호기심 생겨서 심화탐구 활동 한 2-3개 하고 그럼 심화탐구를 하다 보면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학생은 생각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게 자소서 필승 공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학생부 쓸 때 자소서 지도할 때 이 생각들은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나 문제점이 발견돼서 심화탐구를 2개, 3개, 4개 하면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늘어나니까 학생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 채점 어디서부터 되냐?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채점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평가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평가자가 읽고 싶은 글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그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건. 면접 평가자가 자기소개는 평가자가 읽고 싶은 글을 쓰는 거고요. 면접은 평가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쓰는 녀석이 생명공학 얘기를 기계공학과 생명 1초도 안 배워요. 교양 과목 아니면. 근데 생명공학 얘기 주구장창 생명공학 얘기하면 그냥 아름답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평가자가 읽고 싶은 그 글의 내용과 할 말을 학생부에 찾아내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학생부 종합적인 핵심. 학교 활동을 이게 거울입니다. 연계하시고 자소서도 이 스토리 흐름을 만들어서 이게 주제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글이 아니고 스토리 흐름을 이게 관통해야 돼요. 학교 활동을 연계하고 연계해야 됩니다.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쉬트가 되겠습니다.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록 안 돼 있으면 못해요. 반드시 학교 활동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과와 창체 활동, 비교과를 연계해 보시고 학년, 3학년 1학기 활동에서 교과와 교과끼리, 교과와 비교과끼리 연계했는지. 그 다음에 1학년 때 한국사가 3학년 때 국어로, 2학년 때 세계사가 3학년 때 세계지로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지. 이 4가지가 학종이나 자소서 면접의 핵심이고 저는 이 4가지가 학종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종, 자소서 면접은 여기에서 연계하고 확장하는 데 답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멘트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첫 단계부터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학교에 시그니처 활동은 있는데 어떤 애는 붙고 어떤 애는 떨어지고 어떤 애는 내신을 극복하고 어떤 애는 내신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학교 활동 시그니처 인문계 활동 A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학교 활동 A가 단순한 사건 일로 끝나버리는데 합격하는 애들은 대부분은 합격하는 애들의 어떤 핵심 보면 학교 활동 1이 사건이 사건사로 연계되고 확장되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애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능력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 A를 했는데 B로 넘어갈 수 없는 활동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3학년 때는. 학교 활동 A가 B로 넘어갈 수 있는 활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소서 면접 학생부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고 학부모도 보고 계시지만요. 학종 자소서 면접의 핵심은 연계하고 확장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처럼 쓰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 중세 기사가 중세 영주한테 무릎 꿇고 막 맹세하듯이 쓰거든요. 애들이 정말 좀 구차하게 씁니다. 이런 애들 뽑지 않습니다. 좀 애들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호랑이처럼 써야 됩니다. 고양이처럼 쓰고 말하는 애들을 4년 동안 가르치고 싶을까요? 글과 말은 곧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고양이처럼 쓰거나 말하지 마시고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때 오히려 교수들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